왜 흥분을 하냐면 강남이 같고 이렇게 지금 한강벨트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온기가 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아직 노원구나 금관구나 뭐 아직은 이렇습니다만은 퍼지고 또 경기도의 큰형님들도 가니까 그럼 동생들도 좀 가고 내 것도 좀 가고 팔리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 그쵸. 그럼 너무 좋죠.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 커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 받쳐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걸 보면 주변에 둘러보면 그게 마땅치 않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가 그럼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예. 저는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네네. 그럼 그 심리를 떠받쳐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금리. 지금 기준금리 안 내려도 시중금리 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금융위에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비중을 늘려라. 지금 16%인가 18%인가 그런데 30%까지 늘리라고 했대요. 올해 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은 별로 안 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건 우리는 고정금리 수요 자체가 적고 변동금리가 대부분 7, 80%예요. 미국은 고정금리가 90%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걔네는 어차피 고정금리가 90%니까 그냥 고정으로 쭉 가니까 이전에 낮았던 금리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에 크게 무리가 안 오는데 우리나라는 다 변동금리로 했으니까 6개월마다 막 3개월마다 코픽스 바뀔 때마다 기준금리 바뀔 때마다 막 쫙짱짱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이자를 당장 뭐 2배 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기준금리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시중금리 다 내려와서 거의 예대 마진 없이 예대 마진이 적은 상태에서 은행권이 지금 상품을 대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자금 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금도 뭐 30조씩 쭉쭉쭉 뽑아줬고 그리고 금리도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 그리고 최근에 잘 받으면은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이런 거 잘 쓰면 2%대 오. 시중 그냥 받으면 3%에서 4% 사이거든요. 전환 상승장에 3%대 4%대였어요. 막 사람들 날라갈 때. 가격이 날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지난 상승장에 못지않게 저금리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대출을 지금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스트레스성 DSR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금리 자체로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그 기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라 이제 대출 많은 사람들에 한해서고 이제 실수요자 자체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신혼부부 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리를 끌어올리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쪽으로? 아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왜 네네네. 안 보시고. 그리고 그 심리를 떠받칠 수 있는 게 또 서울이 다른 데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아, 요거죠? 지금 뭐 세종은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도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경기, 울산, 인천, 서울 이런 애들은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서울은 매매가 상승보다 사실은 전세가 상승률이 훨씬 큰 거예요. 네. 옆으로 간 거보다 위로 올라간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매매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와. 그럼 약간 뭔가 날 위협하는 물이 쭉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내가 심리로 이렇게 대출 금리나 대출로 이미 심리가 불안해진 상태에서 전세가까지 쫙 받쳐주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싸다 뭐 약간 이런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심리로 가고 있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앞으로 부동산은 더 올라갈 거다. 내 집 마련하려면 지금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좀 몰려서 그 에너지만으로 지금 가야 돼요. 주변의 경제 환경이 어떠면 지금 환율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1300 후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죠? 네네.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뭐 성장률? 그거를 까봤더니 실제적으로 뭐 2.1이네, 뭐 2.2네, 2.6이네 했지만 실제로 까봤더니 생산지수나 이런 거 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고 나왔고 실제 실물 경제나 이제 실질 소득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보면 진짜 요새 고기 사 먹기가 무섭거든요. 제가 이게 장을 봐도 탁 저도 되게 크게 와닿을 정도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재반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복병은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심리만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심리를 완전 더 자극할 만한 건 올해 7월 세제 개편안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종부세. 그것까지도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완전 반대파였던 민주당의 그 이재명 위원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도 대표님. 대표님 그분도 원래 종부세 완강했잖아요. 근데 전면 검토해야 되겠다로 기조를 확 바꿨잖아요. 대통령 해야 되니까 3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중도표 잡기, 그러니까요. 산토끼 잡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 느꼈어요. 이게 없어. 아니 뭐 옛날에는 국토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둥 뭐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종부세 아닌 것 같은데? 금투세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오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만약에 7월 세제 개편안에 그 우리가 기다렸던 그 취등록세 중간 완화,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쳐봐요. 심리에 기름을 붓는 거지. 근데 서울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고민한다 그러면 신축이고 정말 좋은 거 위주로만 먼저 보시고 분위기가 도는지 현장에서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지금 거래량이 6,700, 뭐 1,800 이렇게 거의 7,000건 가까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2,000건, 4,000건 올랐다가. 그래서 서울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7월 달에 6월 달 거 다 집계가 안 되고 5월 걸도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거의 7,000건 넘는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건 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모든 애들이 다 가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비싸고 좋은 애들만 간다라는 거죠. 5분위, 그러니까 이 분위가 뭐냐면 1등부터,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개 줄을 세워가지고 20%, 20%, 20%, 20% 자르는 거예요. 상위 20%가 5분위. 그 다음에 20%가 원베일리? 4분위. 그런 거. 그런 애들이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싸고 좋은 애가 시장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떨어지죠. 1분위, 2분위 있는 애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네네. 근데 전세 시장은 어때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오히려 2분위가 제일 높고 5분위가 제일 낮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도 좋은 애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성동구가 요새 올해 2024년에 서울의 가장 뜨거운 누적 상승률이 좋은 성동구가 가장 많이 거론이 돼서 성동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서울숲 리버뷰 자이 뭐 이런 애들 신축 왕십리역에서 가깝고 이런 신축급 애들은 전고점 회복했어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 그 가격보다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걔는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 다 올랐냐라고 하면 올해 가장 거래량 많이 나오는 행당역에 있는 위에 대림이라던가 이제 한진타운이거든요. 근데 왜 성동구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올해? 작년에 생각보다 덜 올랐거든요. 그리고 성동구가 성수 쪽으로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금호 옥수 이쪽으로 올랐고 올해 메인은 여기예요. 행당동, 왕십리랑 행당동 여기. 왜냐면 작년에 얘네들은 좀 올랐는데 얘네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하물며 역세권을 끼고 있고 얘네 양쪽에 있는 대림이라던가 한진타운 얘네들은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지부진했어요.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 그러다가 이제 말에 오히려 뒤늦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뒤늦게 받았다 24년에 상승폭이 23년보다 많죠. 그래서 지금 성동구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애들이 퍼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올해 실수요의 키워드는 사실 가성비예요. 신고가 때리고 그런 애들은 신축. 때려? 네, 신축이고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성동구를 보시면 왕십리타운 센트러스 한진타운, 대림 이런 애들이 거래가 돼요. 근데 얘네들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거래가 막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뭐 서울숲 리버뷰 자이라던가 파크힐스 뭐 얘가 있긴 한데 옥수 리버젠 이런 애들이 1, 2위가 아니잖아요. 네. 거래가 1, 2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는 사실 얘네들이 1, 2위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서울 리버뷰 자이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도 뜨겁다라고 하는데 매매 시세 분위별로 나눴을 때 높은 애들이 이 올라가는 곳에서 기울기 쫙 올라가죠. 굉장히 가팔라요? 가파르게 올라가죠. 5분위는? 네. 그러니까 성동구가 이런 애면 전국골 이런 이거 절벽 상승장 느낌이 나죠. 근데 4분위만 내려도 좀 다르고요. 각도가 낮아져. 3분위만 돼도 확 낮아지고 2분위, 1분위는 거의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1분위는 그냥 가고 있어요. 수평. 수평에 가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마장동 같은 애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같은 성동구 완전 오래 뜨겁다 해도 성동구 내에서도 이렇게 갈려요. 더 심각한 건 노원구를 가보면은 네. 노원구는 역세권에 창동 역세권 개발 GTX 호재가 인근에 있는 단지인데 상계주공 가격이 땡 단지. 가격이 거시기해요. 어.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 지역 안에서도 1분위까지 가냐, 2분위까지 가냐, 뭐 이런 게 좀 갈리거든요. 노원구를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지금 분위별로 보면 매매 시세 5분위를 보면 아까 성동구는 절벽 상승형 느낌이 났죠. 네. 노원구 5분위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하네요. 완만하죠. 네. 더 신기한 건 4분위 붙어요. 빠지네요?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빠지고 있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근 거죠? 그러네. 요번에 7월이에요, 7월. 이번 우와. 거 최신 데이터. 신기하죠? 그러네요. 근데 전세는 날아가고 있어. 다 같이 날아가는데요, 여긴 진짜? 신나게 날아가는데. 예, 여기는 다 같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역별로 너무 다르다는 되게, 거예요. 되게 재밌다, 이거.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분위별로 다르고요. 예, 그치. 진짜 되게 재밌다. 전세 다르고 매매 다르고. 어. 역세권인데도 그런 애들이 많이 갈려요. 그래서 분위별로 보면 노원구는 5분위만 플러스고 4분위부터 1분위까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제가 좀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지역을 극과 극을 보여드려서 그렇지 여기 안에서도 뭐 마용성, 뭐 강남 서초 송파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분위별로 나눠서 보면 좋은 데 있고 조금 덜한 데 있고 해요. 근데 요새 뉴스 톤을 보면 다 날아간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 지난번처럼 지나가면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 물 들어가가지고 우리 쪽에도 바로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 물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에너지 들어가. 물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죠.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막 이런 걸 기대하는 장은 아니에요. 과천, 성남 빼고 그런 애들은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고 그런 애들 빼고 얘기를 하면 준서울 빼고. 네, 준서울 빼고 요새 일기 신도시 선도시로 엄청 들썩들썩 하잖아요. 분당 빼고 분당 평촌. 빼고. 오케이. 평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평촌이 되게 이번에 신기한 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호재가 있는데 평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날아가진 않아요. 분당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이 지금 뭐 이주 대책이라던가 뭐 용적률이라던가 사업성이라던가 주민들의 그런 동의라던가 건축비의 증가 이런 거에 대한 산재된 문제들이 하나도 뭔가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냥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래도 분당은 가겠지라는 느낌이 있어서 몰려 있는 건데 평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재건축 호재가 있는 꿈마을 같은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비싼 거 위주로, 비싼 거, 넓은 거 위주로. 좀 얘네들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여기는 한진 아파트여가지고 50평 얘네들도 이렇게 쫙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올랐는데 평촌이 어떤 느낌이냐면 평촌의 구도심. 사실 평촌의 핵심은 학군 학원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요새 매매 좀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요? 요새 좀 가격 좀 올랐어요.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가격은 그냥 그런데 거래는 좀 잘 돼. 그러니까 가격은 막 가고 있진 않은데 거래는 좀 된다는 거예요. 전세 요새는 사실 하락장 맞고 나서 전세가 더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매매는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매매가 거래 잘 되면 얼마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 전세보다 매매가 더 잘 돼. 10개 거래하면 2개가 전세고 8개가 매매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8개 매매 중에 그러면 가격이 막 그거에 따라서 호가가 붙여갔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좀 싸게 나오고 급매 위주 그리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에 나온 거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래가 좀 살아났다. 선도지구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선도지구에 여기는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래량도 나오면서 가격이 그럼 가고 있는 애는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13%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벌써 9년 차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년 넘어가면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말고 최근에 이제 푸르지오 더샵이 입주하잖아요. 얘 피가 지금 1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얘 자이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 자이 아이파크가 최근에 움직임이 오히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신축들의 특징은 학군지가
얘는 학군지라고 분류하지 않거든요. 비산동은. 예를 들면 여기는 학군지잖아요. 네. 여기는 교통편의성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 출퇴근하고 판교 출퇴근하시는 광명이라던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조금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메인이 30평이 아니고 20평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평대 위주로 더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실제로 여기 지금 군위 가면 매물이 없어요. 별로. 매물이 별로 없고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만약에 내가 5억을 지난주에 팔았다. 그럼 5억 2천. 그 다음은 5억 3천, 4천 이런 식으로 결국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단지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급하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 여기 안에서도 지금 9년차 메가트리아는 올해 좀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5년을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신축. 그리고 이거는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메가트리아는. 역까지 걸어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때 한번 걸어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어때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전. 네. 근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가면 역세권 단지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근데 다만 여긴 경사도가. 아, 그렇습니까? 네, 경사도가 좀 이렇게 쭉 여기 등고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등고선. 여기 등고선대로 경사도가 있는 거고 학교가 요 위에 있다는 거. 애들이 학교 가려면 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약간 요런 점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군 패턴의 지역이라보다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출퇴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다는 뭐 여기에 가깝고 신축이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승장이 하락하냐 뭐가 중요해 실수요자가. 중요하죠. 뭐 자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빨리 움직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데가 트렌드에 맞아서 먼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상승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데는 떨어지고 있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이제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상승장이라고 하면 우리 집도 상승장인 줄 알고 급하게 막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지금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울을 기준으로 상승장은 딱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고 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다.